네, 전해드렸듯이 태풍 링링이 북한에 상륙했습니다.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중부 내륙은 여전히 위력적인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을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우선은 태풍의 위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2시를 넘어서 이제 북한에 상륙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네, 태풍 링링은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북한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기상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북한 황해도 남쪽 해안에 상륙을 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고요. 네. 이 상륙 당시에도 여전히 중형급의 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북상을 했고 중심 기압이 970 헥토파스칼 안팎, 중심에는 이 최대 시속 130km 안팎의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채로 내륙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이 태풍 링링이 이 평양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밤사이 북한 지방을 관통을 하겠고요. 네. 내일 오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이 태풍으로서는 이 소멸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 링링 북상 전부터 이 기록적인 바람을 몰아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네. 예상대로 이 북상하면서 이 서해 섬 지역으로는 이 기록적인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일단 흑산도에서는 초속 54.4m의 이 강풍이 관측됐는데 한반도의 태풍으로 인한 강풍으로는 역대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이 가고도에서도 이 52.5m, 초속 52.5m의 바람이 관측이 됐는데 이 가고도 지역 관측 사상 가장 강한 바람으로 일단 기록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태풍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태풍의 영향에서 언제쯤이면 좀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이제 태풍이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이 북한에 상륙을 했고 이 북한 지역을 관통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태풍이 북상한 지점이 수도권과 워낙 가까운 곳으로 상륙을 했었고 네. 여전히 강풍 반경 앞서 전해드렸지만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상륙을 했기 때문에 이 강풍 반경에 이 수도권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서울과 이 수도권 지역으로는 여전히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중부 지역은 태풍특보가 유지가 돼 있고 이 전북과 광주, 이 전남, 이 남부 지역은 태풍특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이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이 남부 지역으로는 이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태풍이 완전히 이 북한 지역을 지나가는 오늘 밤이 돼서야 중부 지역은 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 많은 열대 에너지를 이 중부 지방으로 끌고 올라왔고 워낙 강력한 이 열대 저기압이 북상을 하면서 이 한반도의 어떤 주변의 기압 차이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이 기압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이 강한 바람을 불 수 있다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 기압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내일 오전까지는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내일 오전까지는 이 바람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태풍이 북상한 이 길을 따라서 남부지방에 이제 남해상에서 이 비구름이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비구름이 이 내일 아침부터 모레 또 길게까지는 이 화요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레까지 일단은 강수량은 남해안 쪽 그리고 제주도 지역으로는 이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충청과 경북에도 80mm 안팎 그리고 이 수도권에도 20mm 정도의 비가 네.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이 가을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이미 내렸었고 또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내일부터 다시 좀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남부지방에는 또 앞으로 비 소식도 들어있네요. 자, 보통 이제 태풍 링링만 놓고 보면 보통 태풍한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좀 바람이 유독 강했어요. 그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번 태풍 링링은 아주 강한 세력으로 서해상으로 북상한 태풍입니다. 이 태풍의
이 오른쪽 반경은 이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강풍에다가 이 북상 속도가 더해지면서 바람이 아주 증폭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놓이게 되면 강한 비바람이 집중될 수 있다고 해서 위험 반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태풍이 서해상으로 북상하게 되면 이 위험 반원에 한반도가 놓이게 되죠. 따라서 이 태풍이 서해상으로 올라오는 태풍들은 이 비보다는 이 바람이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도 그 역시 그런 특성을 보이면서 이 바람이 아주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태풍 세력이 뭐 좀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무척 강하게 북상을 했습니다. 이 올해 한반도로 북상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보였고 네. 뭐 역대 서해상으로 북상한 태풍 중에서도 이 손에 꼽힐 만큼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북상을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태풍을 손꼽으라면 이제 많은 분들이 2003년에 북상한 매미를 네.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매미가 이 당시에 이 고흥에 상륙했을 때 당시의 세력이 중심 기압이 955헥토파스칼 정도 됐습니다. 이번 태풍 링링이 이 비슷한 위도, 제주도를 지나서 이 그때 당시 고흥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했을 때 이 중심 기압 분석 나온 게 보면 955에서 960헥토파스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최전성기를 두 개를 비교하면 매미가 월등히 좀 앞서지만 이 비슷한 위도 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 태풍 링링이 매미에 견줄 만큼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북상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네.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한반도로 북상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태풍 링링의 북상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이 제주도에서 수도권까지 올라오는데 불과 한 12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북상했는데 이 보통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들이 시속 한 2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링링은 시속 한 40km 정도의 속도로 북상을 해서 네. 이 평소에 북상하는 태풍보다 한 2배 정도 이 빠른 속도로 북상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 태풍 위험 반원은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람에 북상 속도가 더해지면은 네. 바람이 증폭될 수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잖아요. 따라서 이번 태풍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위험 반원에서 이 바람이 더 증폭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기록적인 바람이 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네, 링링이 이제 강하기도 하고 또 빠르기도 한 그런 태풍이었는데 보통 태풍이 우리나라에 이제 근접할 땐 세력이 좀 약해지곤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강한 그 세기를 좀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워낙 강하게 형성이 되어서인가요? 일단 가을 태풍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과거에 이 가을에 북상한 태풍들 뭐 매미, 루사 그리고 아주 오래전이면 이 1959년에 북상했던 사라 같은 것도 이 대부분 이 가을에 북상했는데 굉장히 여름철보다 더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이 가을에 북상하는 태풍이 강하게 발달을 하는 이유는 이 지나 태풍이 북상하는 경로에 있는 바다가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가장 뜨거운 한여름에 이 바다도 같이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이 물은 공기와 달리 서서히 데워집니다. 이 라이터로 켰을 때 주변의 공기가 금방 뜨거워지는 것과 달리 이 물을 데울 때는 훨씬 더 오래 걸리죠. 이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한여름이 아닌 9월에 이 바다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때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 태풍 링링도 마찬가지로 이 타이완 부근을 지나면서 이 따뜻한 바다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세력이 강하게 발달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번 태풍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북상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이렇게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 북상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이 그만큼 이 주변의 지면과의 마찰이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을 받는 어떤 영향적인 시간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이 고위도까지 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뭐 과거에 또
그 매미도 얘기해줬지만 큰 피해를 줬던 태풍 곰파스도 전 생각나고 뿌라삐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과 좀 비교를 하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과 가장 비슷한 경로를 보였던 게 2010년에 북상했던 이 태풍 곰파스와 2012년에 이 한반도를 강타했던 이 볼라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일단 곰파스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 곰파스가 북상한 시기가 9월 1일에서 3일, 네. 그러니까 이 북상한 시기도 지금과 거의 유사하고 그때 곰파스도 당시에 서해상으로 북상을 해서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는 들어오지는 않지만 거의 인접한 황해도로 들어와서 이 경로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 당시 곰파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상한 태풍으로 이례적으로 강한 비바람을 몰아친 태풍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곰파스가 북상하면서 전국에서 6명이 숨졌고 1,60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북상한 볼라벤을 많이들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네. 워낙에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서해상으로 올라온 태풍을 볼라벤을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볼라벤 역시 기록적인 강풍을 몰아쳤었고요. 이 당시에 전국에서 4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고 전국에서 한 6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태풍 링링이 이제 곰파스와 볼라벤과의 어떤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당시 곰파스보다는 세력이 더 강하고 그리고 볼라벤보다는 내륙으로 좀 더 접근해서 북상하는 태풍입니다. 그래서 네. 이 볼라벤과 곰파스의 안 좋은 부분을 좀 태풍 링링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 태풍 링링이 이 한반도에 위력적인 강풍을 몰아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서 기상청이 계속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저희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일각에서는 그 바람이 좀 잦아들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좀 짚어주시죠, 끝으로.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시고 최신 어떤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하시고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중부지방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서 강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비적인 차원보다는 실내에 계속 머물면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대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섣불리 이제 밖에 나갔다가는 어떤 시설물 파손과 어떤 간판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내에 머물면서 바람이 멎을 때까지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제 피해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복구를 할 텐데 많은 시설물 들이 이제 파손이 되고 붕괴된 지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는 이제 시설물을 붕괴가 됐을 때는 섣불리 이제 진입을 하지 말고 네. 일단 추가적인 붕괴 위험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또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가스나 또 전기 같은 것을 차단을 해서 2차적인 피해를 막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태풍이 우리나라로 한반도로 이제 해마다 북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태풍의 위력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후 전문가들도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른바 슈퍼 태풍, 괴물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앞서 얘기 드렸지만 바닷물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태풍이 더 강하게 발달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현재 어떤 태풍에 대한 재해 재난에 대한 이 방제 시스템보다는 앞으로 이제 발생될 기후 변화에 맞춰서 대비와 어떤 재난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거기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대비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